안녕하십니까. 웅비의 38번째 영상입니다. 어제 그 재계 거목이신 그 이건희 삼성 회장이 별세를 하셨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 과거를 논하는 분들이 있지만 지금은 추모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세계 매출 10위권대에 올리느라 작년 올 초에 발표된 거 보면 16위까지 세계 매출이 올라가 있는데 100대 기업 중에서 어떤 그동안 고생하셨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편히 쉬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우는 건국 이래 지금까지 정경유착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정경유착을 하면서 또 그런 기업들이 또 수혜를 많이 본 것도 사실이지만 정권이 또 바뀔 때마다 거의 뭐 재판을 요새는 받는 그런 악습은 또 사라져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대부분 이런 것은 경제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권력의 힘, 어느 정권이 집권하든 기업인들이 정부에서 원하는 말 한마디 얹을만 해도 그쪽에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원하는 개인적인 비자금을 갖다가 줄 수밖에 없었고 그런 부분들은 뭐 국민이라면 누구나 성인 이상 국민 다 아는 사실인데 그 기업인들만 정권이 바뀌면은 정경유착했다고 하고 과연 그 바뀐 정권에서 아무것도 받지를 않는지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 그 누구도 이 부분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자 세습에 대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4대째는 세습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자식들까지 정권 바뀔 때마다 정말 시달리게 하고 싶지 않았겠죠.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이건희 회장이 별세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그 이건희 회장이 별세에서 주가에 영향이 있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으면 되고 기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7년 동안 병상에 있으면서 그 이재용 부회장이나 이부진 신라 회장 같은 경우도 이세들이 기업 경영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뭐 후계 구도가 갑자기 뭐 이어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것보다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건희 회장이 18조의 그 유산에 대한 상속세가 무려 10조 8천억이에요. 이것을 내려면 이제 한 번에 내는 건 아니지만은 삼성생명이나 물산 등 뭐 계열사든지 뭐 주식 일부를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경영권 방어. 그렇게 될 경우 이제 또 돈 많은 쪽에서 막 중국이라든지 외국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경영권 방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배구조를 재편해야 되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또 재판이 남아 있어요. 이런 산적한 다른 문제들이 변수가 될 수가 있지만은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거. 지금은 그 미국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11월 3일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코로나가 또 일부 지역에서 유럽 쪽에서는 더 확산되고 있다는 거. 그런 추가 부양책도 선거 지금 전에 뭐 갑자기 나온다는 거는 그거는 뭐 인기성 발언이라 믿을 수가 없고 지금까지 그래 왔고 끝나고 나서 이제 한 번 정도는 출렁인 다음에 안정을 찾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주식하시는 분들은 현금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10월 초부터 장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 전에도 현물하시는 분들은 일부 차익 실현하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론적으로는 누구나 다 알죠. 근데 지키지 않았다. 못 지켜서 미수 때려갖고 물렸다. 그거는 모르는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론은 아는데 지키지 않는다. 사소한 것도. 그것 때문에 큰 손실을 봤다. 그건 모르는 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게 뭐 한두 번 반복되는 게 아니라 10번, 100번, 1000번 그 이상도 특히 파생하시는 분들은 다음에는 안 그래야지 하고 또 합니다. 또 하고 또 오류를 범하고 실수를 범하고 하면 그게 모르는 거라는 거죠. 자기가 지킬 때 비로소 사소한 이론이라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그 순환매되고 그 전에 한동안 그 약세를 보였던 은행이나 증권, 철강, 화학 이런 종목들이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그 롯데케미칼에 대한 구독자 그 댓글, 유튜브 댓글 그 다신 분들이 있고 좀 고점에서 좀 물리신 분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연락 오신 분들도 이래서 다른 거는 생략하고 롯데 케미칼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 간단하게 현재 흐름이 어떤지, 현재 시간이 9시 40분이 약간 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관심이 롯데 케미칼에 대해서 좀 롯데뿐이 아니라 뭐 하나케미칼, 뭐 SK 다 마찬가지로 그런 화학 쪽들이 좀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여러 가지 뭐 원가 이유, 뭐 글로벌 시장 침체 이유가 많이 있지만 일단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어저께 새벽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롯데케미칼은 뭐 사실은 제가 기본적 분석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다 주가에 반영이 돼 있고 기술적 분석이 지금은 더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롯데케미칼은 뭐 아시는 대로 1976년 3월에 설립이 됐고 여수, 울산, 서산, 대산에서 그 세 군데의 국제 규모의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에서 보유하고 있는 합성수지나 뭐 화성 제품, 메가트렌드 제품 등은 그 일상 생활용품을 비롯해서 농공업, 의료제품, 자동차, 최첨단 신소재, 광범위하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목표는 글로벌 탑7의 화학회사 목표로 현재 150개국이 넘게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제품 개발 쪽이 앞으로도 전망이 좋고 뭐 바이든이 돼도 마찬가지고 미래 신성장 동력의 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고 매출은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5조 1234억, 영업이익은 1조 1072억 있는데 신용도는 뭐 투풀입니다. 내년 원화 강세 수혜지로 올해는 뭐 2분기는 아시는 대로 적자죠. 거의 마이너스라고 봐야죠. 그리고 원가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데 뭐 작년 코로나 영향도 있고 또 3월 달에 서산 대산공장 화재로다가 가동도 중단되고 합성 원료 부진 등으로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했는데 3분기 때는 좀 약간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요.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에 대해서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차트를 띄워놓고 작년 동기에서 매출은 한 21.3% 정도가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됐죠. 당기순이도 마찬가지로 적자 전환. 뭐 화재 나고 뭐 글로벌 시장 안 좋고 좋을 수가 없죠. 전년 동기 대비 원가율이 계속 하락하고 판관비도 줄었으나 그다음에 매출 감소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됐고 그리고 3분기서부터 지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유망하다고 지금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주식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일봉상에는 지금 나오지가 않아요. 지금 주봉을 보고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주봉을 보면은 최고가 40만 원이 넘었었죠. 40만 원이 넘었다가 11만 원대까지 빠졌었어요. 11만 원대까지 11만 4,500원 저점에서는 지금 한 뭐 100% 이상이 올라갔죠. 그죠? 여기 11만 4,500원. 이 부분에서 지금 오늘도 강세죠. 오늘도. 이런 종목들이 계속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아침에는 조금 등락이 심하다가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 1차 저항선이 한 이 정도가 돼요. 27만 5천 원 정도. 그러니까 꼭 27만 5천 원이 아니더라도 26만 8천 원이라든지 요 부근에 오면은 물량이 좀 많으시는 분들은 절반 정도는 일단은 팔아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계속 가도 좋지만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게 주봉상 눌리는 거면 상당히 눌리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일봉으로다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눌렀다 가기 때문에 눌렀다 가고 최근 한 5거래일 정도만 좀 강한 상승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좀 약간 좋게 보는 거죠. 고무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2차 저항선이 상당히 중요해요. 1차 만약에 1차 저항선이 27만 5천 원인데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띄워 놓을 테니까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저항선이 27만 5천 원인데 이 부분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26만 8천 원이나 27만 5천 원. 어제 의뢰하신 분 중에서 제일 고점에 물리신 분이 31만 원이에요. 31만 원에서 그 가격에 가겠냐였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11만 4,500원부터 올라갔다는 거. 그래서 현재는 뭐 110%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눌릴 수도 있는데 최근 5거래일이 상당히 강하다.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 한 30분 봉상으로 음봉이 나오고 윗꼬리가 달리고 음봉이 나오면 일단은 절반 정도 잘라주는 게 난데 일단은 27만 원 안팎은 갈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를 돌파하면은 2차 이게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2차 30만 9천 원짜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따 주봉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동시에 이게 핸드폰으로 하다 보니까 동시에 나오질 않아가지고 2차 30만 9천 원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면 이제 본전 근처 가겠죠. 그리고 이제 30만 9천 원을 과연 빨리 돌파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뭐 올해 안에만 33만 6천 원이 가능한데 이게 지지가 되면 내년 고점에 향해서 뭐 38만 원, 40만 원 선도 뭐 가지 말라는 법이 없겠죠. 그리고 1차 밑으로 하방으로다가 지지선은 현재선은 눌리면은 한 23만 1,500원 정도, 23만 원 초반으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2차 지지선은 21만 4천 원. 이건 마지노선은 별 의미가 없어요. 이 부분에서는 거의 매수 기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1차 아까 말씀드렸는데 1차 저항 부분에서 윗꼬리를 달면 절반 매도 후에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면 또 주식수가 늘어나고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그 평단을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복을 더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우량주는 그렇게 매매를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1차, 2차 저항선이 상당히 중요하다. 27만 5천 원, 30만 9천 원. 그다음 올해 30만 9천 원 이상에서 지지가 되면 제가 볼 때는 내년 5, 6월 정도에 왜냐 보통 여름까지는 가져가고 그때 가서 막 파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5, 6월 전에 38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갈 때 미리 부분적으로라도 차익 실현하는 것이 좋다. 그때 가면은 수익권으로 가실 것 같고 그리고 다시 이제 일봉으로 왔어요. 일봉으로 일단 주봉 먼저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주봉이 왜냐면은 지난 것까지 자세하게 다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 11만 4,500원이 저점이에요. 근데 실질로는 이거는 이제 코로나 영향이고 여기서 급등했고 실질은 바닥이 이 바닥으로 보시면 돼요. 한 17만 원, 16만 7천 원에서 17만 원 사이가 바닥인데 이 정도 보통 각도가 주봉상으로다가 일봉상이나 분봉상도 그런데 주봉상으로 지금 45도 이상 각도가 이렇게 올라갔을 경우에는 이게 또 그 시장에 글로벌 시장에 특별한 악재가 없으면 급락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급락하기도. 그러니까 각도가 상당히 좋고 눌리더라도 이 45도나 그 이상 선에서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평선 같은 게 수렴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주봉상으로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1차, 2차 아까 금액 다 알려드렸죠. 예, 3차 목표. 현재로서는 일단은 27만 원대, 27만 5천 원 정도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30만 9천 원, 30만 안팎. 여기서 만약에 올해 안에 지지가 되면은 뭐 오버슈팅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내년까지 보면은 오히려 손실 보신 분은 그때 회복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지금까지 이 흐름을 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상승할 때 시간이 걸렸는데 최근 보면은 최근 5거래일 또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은 주봉상으로도 한번 올라가면 줄기차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일봉보다는 이제 분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0분봉 정도 보면은 분봉을 보실 때도 120분, 60분봉, 30분봉 골고루 한 번씩 보세요. 한 가지만 보시지 말고 그리고
단기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그냥 5분봉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 각도가 이 정도면은 이렇게까지 눌리더라도 최소한 이 자리는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지지선을 좀 넉넉하게 잡았기 때문에 이 정도 각도로다가 30분 봉상 올라가면은 일단은 이 자리도 급하게 무너질 것 같지 않다. 횡보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 선에서 오면 또 치고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7만 원이 올라가는지, 그 다음에 글로벌 시장, 이거는 글로벌 시장이 갑자기 뭐 악재가 생겨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지선이 어디서 걸치는지 그 지점에서는 오히려 매수 기회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 간단하게 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은 금요일 날 영상 제가 올려드린 대로 긍정적이다. 그리고 강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다음에 몇 종목만 또 현대차 지금 어제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계속, 예, 고점에 대한 뭐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갖고 이분 같은 경우도 제가 봐서는 18만 원 선인데 18만 원 선은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 막 금방 가기가 힘들어요. 아무리 안 돼도 이거 미국 대선이 끝나고 안정이 돼가지고 만약에 그 전까지 불확실했다가 그 잠깐 동안이라도 뭐 한 2주 정도라도 뭐 예를 들어 불장이 온다. 그럴 때는 갈 수가 있습니다. 18만 원 정도. 그리고 중장기로 본다 그러면은 뭐 현대차는 뭐 아시는 대로 다 믿을 만한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괜찮지만은 만약에 이게 또 글로벌 시장에 악재가 생겨서 15만 원대가 무너졌다 하면 이거는 매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더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때는 완전히 추세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이 자리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장대 양봉이 아주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예, 그리고선 요 라인 요거 저번에 친 거죠. 미리 쳐 있는 거. 예, 요 자리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가 무너지면은 15만 원대다. 15만 원이 무너지면 12만 원대까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은 이 정도에서 올라가기를 바라는 거죠. 예. 그리고 시장 자체로 봐서는 단기적으로는 다 급등을 했기 때문에 충격을 강하게 받는다 그래서 오히려 매수의 기회지 그게 절망을 할 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 두시고 몇 종목 빠르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뭐 큰 변동 없죠. 뭐 300원 올라가고 있는데 뭐 300원 정도. 전혀 이건희 회장 별세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 예, 말씀드리고, 대한항공은 잘 눌리고 있는 거고, 뭐 100원 빠지는 건 빠지는 것도 아니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늘 말씀드려 한 22,000원 정도면 매도, 다시 매수권으로 2만 원 초반 내려오거나, 현재는 뭐 여기 21선이거든요. 21선이 그 볼린저 밴드 중심선이 21선이에요.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느냐 밀리냐에 따라서 2만 원대 초반 이때까지도 밀릴 수 있고, 안 그러면 또 반등이 나오면 또 22만 원대로 해서 요 최근의 전고점이 이 자리죠. 22,000원, 22,000원, 22,700원 정도를 향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늘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 종목이지 아니면 단기로다가 단타 종목이고 금방 어떻게 뭐 급등을 하거나 그러기는 어려운 종목입니다. 그리고 몇 종목 금요일 날 말씀드린 GS건설 뭐 잘 올라가다 지금 이거는 눌리는 거죠. 이 정도까지 눌려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스건설, 대신증권 뭐 증권은행주가 이렇게 오랫동안 횡보하다가 뭐 강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예, 이런 종목들 배당도 그렇고 이제 뭐 은행주들이나 카카오는 그때 요 지점에서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요 반등은 괜찮았어요. 근데 그 36만 원대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지금 못 올라가고 요 추세선이 무너졌어요. 현재는 좀 기다려야 돼요. 이거 카카오는 지금 살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예 내려오는 김에 30만 원 초반까지 내려왔다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현재로선 너무 많이 그동안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조정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때를 기다리면 된다. 때를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다. 그리고 현대제철, 예, 현대제철, 예,
금요일 날도 이거 강한 종목. 이것도 잘 눌리고 또 밑꼬리 일봉상 잘 달리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끝으로 롯데케미칼에 대해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현재 지금 몇 시죠? 10시에서 현재 분봉상 30분봉 말고 5분봉상. 자, 이게 오늘 분봉인데요. 5분봉.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정도 윗꼬리면 이거는 거의 공포를 주는 거거든요. 그냥 쫙 올렸다가 그대로 빼버린 거예요. 그 차이가 뭐 25만 원, 25만 원에서 한 뭐 3,500원인데도 그냥 쭉 올라갔다 그냥 쭉 빼버리고, 그리고 이 정도에서는 거의 뭐 다 떨군 다음에 또 급등시키죠. 급등시키는데 늘 얘기하지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분봉상 보면 그냥 어마어마하죠. 그냥 확 눌렀다가 확 올렸다가 또 확 눌렀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25만 원대만 유지가 되면 좋아요. 25만 이상에서만 유지가 돼서 끝나면은 내일도 또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근데 만약에 25만 밑으로 가면은 또 흔들겠죠. 흔들겠고, 단기적으로는 오늘 저점이 중요해요. 오늘 저점이 24만 5,500원이네요. 24만 5,500원만 깨지지 않으면,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25만 원 위에서만 끝나주면, 25만 4천 원이나 뭐 이 정도에서만 끝내주면은 내일 또 한번 뭐 기대를 해봐도 된다. 근데 현재 그 미국 그 나스닥이나 미네 S&P 같은 경우는 약간 약보합이에요. 근데 이 정도면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쪽에는 뭐 대선 앞두고 뭐 급등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예,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잘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